이제 의학 용어의 구성요소 중 접두사 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두사, 프리픽스. 지난 강의에서 정리한 접두사 용법 기억하시죠? 접두사는 어근 앞에 와서 다음의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크기, 위치, 방향, 시간, 속도, 양을 설명합니다. 이제 접두사의 첫 번째 용법으로 시간 및 속도를 의미하는 접두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및 속도를 나타내는 접두사. 첫 번째 접두사는 브레디. 브레디는 그리스 어원으로 슬로우, 느리다의 뜻. 브레디가 포함된 용어의 예로는 bradycar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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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디, 느린 슬로우가 카디아와 만나 브레디카디아. 카디아는 심장. 어근, 카디오가 질병 및 증상을 나타내는 명사형 전미사 IA와 결합하여 카디아. 심장 활동을 의미하는 용어가 되고 심장 활동의 다른 의미는 맥박이 뛴다로 속도의 접두사 브레디와 연결해 브레디카디아가 되고 뜻을 해석해주면 맥박이 느리게 뛴다, 심장이 느리게 활동한다, 심장 박동수가 느리다는 의미에서 서맥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어는 bradypepsia, bradypepsia, 펩시아는 펩시라는 단어는 소화불량을 뜻하는 디스펩시아에서 어근이 유래되었습니다. 즉, 소화, 다이제스천을 뜻하죠. 펩시콜라. 소화가 잘 되는 콜라라고 연상하시면 펩시의 뜻을 잊지 않겠죠? 소화의 뜻인 어근, 펩시가 질병과 증상을 뜻하는 명사형 전미사 IA와 결합하여 펩시아가 되고 소화라는 뜻의 펩시아에 느린 속도의 접두사인 브레디가 만나 bradypepsia, 소화가 느리다. 소화가 빨리 되지 않다. 즉, 소화불량이 되겠죠. bradypepsia, slow digestion, 다음은 bradypn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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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두사 브레디와 전미사 풉니아가 결합한 용어로 느린 호흡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발음 규칙, 전미사 풉니아, PN으로 시작하는 용어죠. pneumonia, 유모니아. PN에 P가 묵음이 되어 N으로만 발음해주죠. PNEA, 이 용어도 PN으로 시작된 것 아닌가요? 그래서 P가 묵음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풉니아는 전미사입니다. 즉, 단독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P가 묵음이 아니죠. 풉니아로 호흡증 발음을 명확히 해줍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 보통 의학 용어는 하나 이상의 어근을 포함하고 있지만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듯이 풉니아라는 전미사가 오면 어근이 생략됩니다. 혈액증을 의미하는 에미아와 동일한 성격이죠. 즉, 전미사 호흡증의 호흡이라는 말의 근간이 되는 어근의 뜻을 이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근을 취하지 않고 접두사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를 형성합니다. 접두사 느린과 결합하면 느린 호흡. bradypn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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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두사 빠른과 결합하면 빈호흡. tachypnea, tachypnea, tachypnea. 여기까지 속도를 의미하는 접두사 중 느린의 의미인 브레디를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느리다에 반대되는 접두사를 확인할 차례죠. 빠른을 의미하는 접두사를 방금 확인하셨죠? 타키니아, 빈호흡, 과호흡, 타키가 브레디의 반대어로 빠른의 뜻입니다. 빠른, 패스트, 브레디는 슬로우, 타키는 빠른. 브레디를 사용한 용어의 브레디 대신 타키를 사용해보면 쉽게 이해되겠죠? tachycardia, tachycardia, 타키, 빠른, 카디아, 심장 활동, 즉 심장 박동수가 빠른 증상인 심계항진, 빈맥을 의미합니다. 보통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1분에 맥박이 100회 이상 비정상적으로 빨리 뛸 때를 tachycardia, 타키카디아, 빈맥이라고 합니다. 반면 비정상적으로 맥박이 느리게 뛸 때 보통 1분에 60회 이하의 맥박수를 bradycardia, bradycardia, 브레디카디아, 서맥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tachyarrhyth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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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키 플러스 아리드미아, 부정맥을 의미하는 아리드미아, arrhyth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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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드미아는 리듬이 없다는 뜻으로 A가 접두사죠. 접두사, 무엇이 없는, 어근이 리듬이니, 리듬이 없는,
그리고 끝으로 IA는 증상을 나타내는 명사형 전미사. 정상 상태에서 심박동은 규칙적으로 리듬을 가지고 뛰는데 불규칙적으로 심장이 박동한다는 의미에서 아리드미아는 부정맥이 되고 부정맥이 타키와 만나서 Tachyarrhythmia. Tachyarrhythmia. 빈맥성 부정맥이 됩니다. 다음에 접두사는 하이퍼. 하이퍼는 높은 하이를 의미하거나 과하다 익세시브를 의미하는데 하이퍼를 포함한 대표적인 단어로는 hypertension, hypertension, 하이퍼, 높음, 텐션, 긴장. 그래서 과도한 긴장이란 의미의 High blood pressure. 혈압이 높다. 고혈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을 진단명 등 전문적으로 표현할 때 하이퍼텐션이라고 합니다. hypertension, hyperglycemia, hyperglycemia, 하이퍼 높다. 전미사 애미하는 혈액증. 그러면 혈액 내 무엇이 높은 증상이 되겠네요. 무엇을 알아내기 위해 어근을 확인해 보면 글루코, 당, 슈가, 글루코스와 에미아가 글라이세미아가 되고 혈당을 의미합니다. 구성 요소들을 모두 해부, 분석했으니 그 뜻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다시 접두사로 돌아와서 하이퍼, 높다. 즉, 혈당이 높다. 고혈당증을 의미합니다. hyperglycemia, 고혈당증. 다음은 hypertrophy, hypertrophy, 하이퍼트로피. 하이퍼와 트로피가 결합된 용어. 하이퍼의 뜻은 높다, 과도하다. 이미 알고 있으니 트로피. 트로피의 뜻을 확인해 보죠.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이 용어는 nourishment, 영양, 음식물의 뜻합니다. 하이퍼, 과한, 익세시브와 영양이 결합된 용어로 장기나 조직의 부피가 증가하는 증상인 비대증을 의미합니다. hypertrophy, 비대증. 다음은 hyperplasia, hyperplasia, 하이퍼플레지아. 플레지아를 해석해 볼까요? 플레지아는 그리스어 원어로 형성, 발생, 성장을 의미합니다. 성형수술을 영어로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하죠. 플라스틱은 성형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플라스틱, 성형의, 플레지아, 형성 발생으로 기억하시고 하이퍼플레지아는 형성이 과하다는 의미로 과형성, 증식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 하이퍼트로피와 하이퍼플레지아의 차이점. hypertrophy, 비대증. 비대증은 영양 발육이 과함, hyperplasia, 세포가 커지면 하이퍼트로피, 비대증을 뜻하고 세포의 수가 증가하면 하이퍼플레지아, 과형성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비대증은 세포 수와 관계없이 사이즈만 커지는 증상이며 과형성, 하이퍼플레지아는 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증상을 뜻합니다. 이제 하이퍼와 반대되는 낮음의 하이포를 살펴볼까요? Low, decrease, deficient. 낮음, 감소, 부족함의 의미인 하이포. 하이포의 예로는 Hypotension, hypotension. 저혈압에 하이포텐션이 있고 Hypoxia, hypoxia. 하이폭시아, 전미사, 옥시아. 산소증. 옥시아는 산소의 그리스어근 옥수와 병의 상태를 나타내는 전미사 IA가 결합한 명사형 전미사입니다. 명사형 전미사로 어근을 취하지 않는 의학용어의 예외 법칙 중 하나입니다. 산소증에서 이미 산소가 어근의 역할을 하고 있기에 별도로 어근을 취하지 않고 접두사와만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를 형성하는 케이스입니다. Hypothermia, hypothermia, hypothermia. 하이포서미아, 서미아. Therm, 썸은 그리스어 원어로 열, 히트를 의미합니다. 전미사 IA와 결합하여 서미아, 체온증이 됩니다. hypothermia. 저체온증, 높고 낮음의 접두사를 확인해 봤습니다. 의학용어를 각 구성요소별 해부 분석하는 법에 친숙해지세요. 의학용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이제 방금 학습한 시간과 속도의 접두사를 정리할 테니 뜻과 발음을 소리내어 연습하세요. 준비되셨죠? 브레디는 느린 bradycardia, bradycardia, bradypepsia, bradypepsia, bradypnea, bradypnea, 타키,
빠른, tachycardia, tachycardia, tachypnea, tachypnea, Tachyarrhythmia. Tachyarrhythmia. 하이퍼, 높은, 과함, hypertension, hypertension, hyperglycemia, hyperglycemia, hypertrophy, hypertrophy, hyperplasia, hyperplasia, 하이포, 낮은, hypotension, hypotension, hypoxia, hypoxia, hypothermia, hypothermia, 메타, 변화, metabolism, metabolism, metastasis, metastasis, 닉트, 녹트, 밤, 나이트, Nixuria, Nixuria, Noxuria, Noxuria, 여러분이 접두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접두사만 별도의 색상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눈으로 구성 요소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기 위함이니 소리내어 연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눈으로 구성 요소를 구분해서 보다 빠르게 뜻을 파악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제 크기, 위치, 질병을 의미하는 접두사를 단어의 예와 함께 하나하나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 접두사 디스는 difficult, bad, disorder, 어려운, 곤란함, 나쁜, 장애를 뜻합니다. 기능장애를 뜻하는 용어, dysfunction, 펑션, 기능, 디스, 어려움, 장애가 결합한 단어,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 기능장애가 되죠. 의학용어에서 접두사, 디스가 나오면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나 증상을 뜻합니다. dyspepsia, dyspepsia, 소화장애, 펩시아, 펩시는 소화, digestion, 펩시아는 소화증, 펩시아가 접두사 디스와 결합돼 indigestion, 소화의 곤란을 겪는 소화곤란, 소화장애의 뜻이 됩니다. Dysphagia. Dysphagia. 폐지아, 폐지아는 어근인 파고, 먹다와 명사형 전미사 IA가 결합한 케이스죠. 음식물을 먹기 위해서는 삼켜야 하죠. 그래서 폐지아는 먹는 행위나 삼키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eating, swallowing, 파고, 먹다, 삼키다의 뜻. 한자로는 연화장애, 먹고 삼키기가 어렵다는 의미로 디스페지아는 연화장애, 연화곤란이 됩니다. dyspnea, dyspnea, 품니아가 호흡증, breath, respiration, 호흡이, 곤란의 뜻, 디스와 결합되어 호흡이 곤란하다, 호흡곤란이 됩니다. 다음은 접두사, 제로, 의학 용어의 발음 규칙을 공부할 때 이미 저희가 살펴봤죠. 용어가 X로 시작하는 경우 Z로 발음합니다. 제로, 드라이, 건조함의 뜻, 그 예로는 xeroderma, xeroderma, 피부 건조증, 피부의 더마와 건조한 제로가 결합돼 피부 건조증, 건비증이 됩니다. 제로더마, 피부 건조증, xeroma, xeroma, 이 용어는 자칫 혼동할 여지가 있으니 다음의 설명에 귀 기울여 주세요. 종양을 의미하는 전미사는 오마, tumor, 의료 현장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쉽게 제로마, 건조한 종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xeroma, 제로마에서의 오마는 종양의 오마가 아닙니다. 바로 ophthalmo, 옵탈모, 눈, 아이의 어근입니다. 안구건조증은 xerophthalmia, xerophthalmia, 제로 옵탈미아, 다소 긴 용어죠. 그래서 간략히 줄여 xeroma, 제로마로 부르곤 합니다. 안구건조증, xeroma, xerophthalmia, 둘 다 사용 가능하지만 아시죠? 바쁜 의료 현장에서는 약어 사용을 선호하는 것, xeroma, 안구건조증입니다.
다음에 접두사는 말. 말은 비정상, 업노멀, 나쁜, 배드를 뜻합니다. 아주 나쁜 상태. 그래서 첫 번째 용어는 malignant, malignant, 말리그넌트. 말리그넌트는 아주 나쁜, 악성애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종양을 튜머라고 하죠. malignant tumor, 말리그넌트 튜머. 말리그넌트, 악성애, 아주 나쁜의 뜻으로 형용사적 전미사이기에 종양과 같은 명사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malignant tumor, 악성 종양입니다. malnutrition, malnutrition, nutrition, 뉴트리션은 영양을 의미하죠. 말 뉴트리션은 영양이 아주 나쁜 상태가 되겠죠. malnutrition, 영양실조를 의미합니다. 다음에 접두사는 카코. 카코는 bad, ill, poor, 이전에 확인한 접두사, 말과 마찬가지로 나쁜을 뜻하지만 말보다 나쁨의 정도가 더욱 강한 의미로 아주 좋지 않은, 극도로 나쁨을 의미합니다. cachex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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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어로 아주 나쁜의 뜻, 카코스와 컨디션인 헥시스가 결합된 용어로 악액질을 뜻합니다. 카캑시아. 발음도 칵칵 막히고 답답하죠? 카캑시아, 악액질은 암이나 결핵 말기 환자 등에게 나타나는 고도의 전신쇠약 증세로 체중 감소, 근육 위축, 식욕 감소 등을 보이는 영양 불균형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음에 접두사는 네크로, 죽은, 시체에, necrosis, necrosis, 네크로시스, 네크로와 오시스가 결합된 용어, 죽은, dead, 시체의 의미의 접두사 네크로가 병적인 상태, 컨디션의 명사형 전미사 오시스와 결합한 형태입니다. 네크로시스는 죽은 상태, 괴사를 의미합니다. 괴사란 세포나 조직이 죽어가는 퇴행성 변화입니다. 네크로시스, 괴사. 다음은 하이드로. 하이드로는 물, 워터. hydrogen, hydrogen, 하이드로젠. 하이드로, 그리스어원으로 물의 생성을 뜻하는 명사형 전미사 젠이 결합된 용어입니다. generate, 만들다, 생성하다. 즉, 하이드로젠은 물을 만드는 것이란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hydrophobia, hydrophobia, 하이드로포비아, 물의 하이드로와 공포증의 포비아가 만나 물공포증의 공수병이 됩니다. 공수병은 한자로 공포스러울 공과 물수가 결합된 용어로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증상을 의미하죠. 광견병에 걸리면 중추신경계의 장애로 인해 음식물을 삼킬 때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돼 물을 극도로 무서워하게 되는 병이라고 해서 하이드로포비아라고 부릅니다. hydrophobic, hydrophobic, 공수병의 소수성의 뜻으로 화학에서 물 분자와 쉽게 결합하지 못하는 성질을 소수성이라고 하는데 이는 물에 녹기 쉬운 성질의 친수성과 반대되는 용어입니다. 공수병, 소수성과 반대되는 뜻으로 hydrophilia, hydrophilia, 친수성, 물 분자와 쉽게 결합되는 성질을 뜻하죠. 여기에서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재미있는 용어 하나 정리하고 가실까요? 필리아의 활용법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어원의 필리아는 가장 높은 형태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필리아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첫째, 무엇에 대한 친근함. 하이드로필리아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죠. 물에 대한 친근함으로 친수성. 두 번째는 무엇을 하는 경향이 있는 애 뜻. 그 예로는 헤모필리아, 혈우병이 있습니다. 헤모가 혈액을 의미하죠. 혈우병은 출혈 시 지혈이 안 되는 질환이죠. 즉, 출혈하는 경향이 있는 이란 의미에서 혈우병을 헤모필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정상적인 애착증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데 바로 전에 살펴봤던 네크로라는 접두사 기억하시죠? 죽은을 의미하는 접두사, 네크로, 네크로필리아. 네크로필리아는 범죄 심리학 용어로 시신 애착증 환자를 뜻합니다. 이렇게 필리아는 세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Friendly feeling toward. 무엇에 대한 친근감. Tendency toward. 무엇을 하는 경향. Strong abnormal attraction. 비정상적인 애착증. 이렇게 하나 이상의 뜻을 내포하는 경우는 어근을 통해 세 가지 용법 중 어떤 용법으로 활용되었는지 유추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단어의 어원이나 내포하는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의학 용어를 결코 쉽게 잊어버리지 않고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다음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각나면 다시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필리아 활용법 쉽게 잊어버리지 않겠죠? 이제 다시 접두사 하이드로로 돌아와서 하이드로의 활용법을 완벽히 마무리해요. 친수성의 형용사적 용법은 hydrophilic, hydrophilic, 하이드로필릭, 친수성애라는 뜻입니다. 하이드로포비아, 공수병. 하이드로포빅, 공수병의 하이드로필리아, 친수성. 하이드로필릭, 친수성애. 여러분,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 제 의도를 파악하셨나요? 전미사, IC는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거죠. 영어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경제의 이코노믹이죠? 이전 시간에 학습하셨던 위에는 가스트릭, 기억하시죠? IC는 형용사적 전미사입니다. 여기까지 접두사 하이드로를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에 접두사는 마이오의 뜻은 근육의, muscular, 근육의 접두사, 마이오를 취하는 용어의 예로는 myocardium, myocardium, 마이오카디움. 카디움은 이미 설명드렸죠? 카디오, 심장과 명사형 전미사 UM이 결합된 용어로 심장벽을 의미하죠? 전미사 UM이 단수명사로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것도 기억하시죠? 마이오카디움, 심장의 근육성 벽이란 의미의 심근, 심장근육이 됩니다. myocardium, 심근, 심장근육. 다음은 myoma, myoma, 마이오마는 근육이라는 접두사 마이오와 종양의 전미사 오마가 결합된 용어죠. 그래서 마이오마는 근육의 종양이란 의미로 근종이 됩니다. 다음의 접두사는 니오는 새로운, 뉴의 뜻. neonatal, neonatal, 새로운의 니오와 네이털이 결합한 용어. neonatal, 네이털은 상과 용어로 출생하다, 즉 새롭게 출생하다, 아이가 태어나다는 의미로 신생아애가 됩니다. neonatal, 신생아애. 다음은 neoplasm, neoplasm, 니오플라즘, 플라스틱 서저리 기억하시죠? 플라즘은 형성하다의 뜻. 그래서 새롭게 형성된 물체라는 의미로 신생물이 됩니다. 잠깐, 우리는 지금 의학 용어를 학습하고 있죠? 신체와 관련된 용어가 주를 이루는 의학 용어에서 새로운 요라는 단어가 결코 좋은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다는 것 잘 아시죠? 니오플라즘은 신체 일부 조직이 새롭게 생긴 것, 비정상적으로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신생물, 종양, 우리 몸에 나타나서는 안 될 종양, 악성 종양을 암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악성의 신생물인 암을 지칭합니다. neoplasm, 신생물, 종양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잠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종양과 신생물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양, 튜머는 염증의 주요 증상인 부종에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양은 일반적으로 염증과 관련된 부종이나 덩어리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 신생물, 니오플라즘은 비정상적으로 새롭게 성장하는 병변이나 궤양을 의미합니다. 악성 신생물은 보통 빠르게 성장하여 주변 조직을 침범하고 다른 신체 부위로 퍼져 전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악성 신생물은 암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접두사는 macrophagy, macrophagy, 마크로, 아주 큰, 비계,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접두사, 그리고 먹다의 뜻인 명사형 전미사 파지가 결합하여 macrophagy, 마크로파지, 대식세포가 됩니다. 대식세포, 아주 큰 식세포를 뜻하죠. 우리 몸 안의 쓰레기나 세포의 시체를 잡아먹는 역할로 면역작용에 관여하는 세포인 마크로파지, 대식세포. 다음은 macrocyte, macrocyte, 마크로사이트, 마크로와 세포를 의미하는 전미사 사이트가 결합하여 마크로사이트, 대적혈구가 됩니다. 대적혈구, 주로 빈혈로 인해 생기는 아주 큰 적혈구 세포를 의미합니다. 이제 마크로와 반대되는 아주 작은의 접두사 microscope, microscope, 마이크로스콥, 현미경. 눈으로는 보기 힘든 아주 작은 물체를 크게 확대하여 보는 광학기구죠. 마이크로, 작은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원
여기에 스콥이 결합된 단어, 스콥 역시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으며 눈으로 보다라는 뜻입니다. 내시경, 청진기 등의 용어도 무엇을 보다의 뜻인 명사형 전미사 스콥이 사용됩니다. 스콥은 검사법을 지칭하는 용어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icrobe, microbe, 마이크롭은 아주 작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병원균, 세균 등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생물을 의미합니다. 미생물을 들여다보기 위해 마이크로스콥, 현미경을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크기 및 위치를 나타내는 접두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색상을 나타내는 접두사, 색상을 내포하고 있는 접두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루코와 알비노는 흰색을 의미합니다. leukocyte, leukocyte, 루코사이트,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는 전미사가 있죠. 사이트, 루코가 흰색을 뜻하기에 흰색 세포, 백혈구를 의미합니다. 루코는 그리스어로 흰색, 깨끗함, 밝음을 뜻합니다. 루코, 흰색 깨끗함, 밝음의 뜻. 이제 다음의 용어, leukemia, leukemia, 전미사 에미아가 한눈에 들어오시나요? 혈액증이죠. 무슨 혈액증인지 접두사를 확인해 보니 루코, 흰색, 백혈구 수가 극적으로 증가되는 질병인 백혈병을 루케미아라고 합니다. 다음은 흰색의 다른 접두사 알비노가 사용된 용어, albinism, albinism, 알비니즘, 알비노, 라틴어로 흰색, 하얗다의 의미입니다. 전미사이즘, 증상을 뜻하죠. 그러면 흰색 증상. 알비니즘은 피부, 눈, 머리카락, 몸털 등의 멜라닌 색소가 선천적으로 부족한 질환입니다. 선천성 색소결핍증으로 피부가 하얗게 변한다고 하여 백피증, 백화 현상이라고도 부릅니다. erythro, rubro, 붉은색을 뜻하는 접두사입니다. erythrocyte, erythrocyte, 접비사 사이트 앞에 붉은색에 에리트로가 나오네요. 적혈구가 되겠죠? erythema, erythema, 홍반, 홍진, 발적. 가장 흔한 피부 반응 중 하나로 피부가 붉게 변하는 증상. 다음은 rubrospinal, rubrospinal, 루브로, 붉은, 그리고 스파이널, 스파인 척수를 뜻합니다. 척수의 스파이널과 AL, 형용사적 용법의 전미사가 결합하여 척수에, 그래서 루브로 스파이널은 적핵 척수애를 의미합니다. 다음의 색상은 사이아노는 청색, cyanosis, cyanosis, 사이아노시스, 전미사, 오시스가 증상, 컨디션을 의미하죠. 청색증, 사이아노시스는 청색증을 의미합니다. 청색증은 산소 결핍으로 피부나 손끝이 파란색으로 변하는 증상입니다. 다음은 zero, 노란색을 의미하는 접두사입니다. cirrhosis, cirrhosis, 시로시스, 노란색의 시로와 증상의 전미사 오시스가 결합된 용어 시로시스는 만성간 질환 상태에서 간에 흉터가 쌓이는 섬유화증이 진행되는 간질환의 말기 증상입니다. 간에 섬유화가 과도하게 쌓이면 혈액이 간으로 유입되지 않아 해독작용 등의 간의 기능장애가 오는 질환으로 간경병증, 간섬유증, 간경화증이라고 부릅니다. liver cirrhosis, liver cirrhosis, hepatic cirrhosis, hepatic cirrhosis, 간경화증을 칭하는 용어들입니다. 약어로 보통 LC, liver cirrhosis, 리버와 시로시스의 이니셜을 따 LC, 약어로 LC라고 사용하곤 합니다. 다음에 확인할 색상은 chloro, 클로로는 밝은 녹색, 녹색을 띤 노란색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클로로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염소를 크로린이라고 부르죠. 가스가 옅은 녹색을 띠기 때문에 옅은 녹색의 뜻인 접두사 클로로를 사용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크로마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영상 촬영 시 배경이 되는 그린 스크린, 이미지가 떠오르죠? 바로 그리스어의 녹색 클로로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이렇듯 어원을 이해하시면 의학 용어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사용되는 용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클로로는 녹색을 의미합니다. chloroma, chloroma, 클로로마, 녹색의 클로로와 종양을 의미하는 전미사, 오마가 결합되어 chloroma, 녹색 종양, 녹색종을 의미합니다. 다음의 색상은 자주색, purpuro,
자주색을 뜻하는 접두사. purp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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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반병. 자반병은 피부 내부의 출혈로 인해 피하 조직에 착색된 자주색의 반점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검은색을 의미하는 멜라노. melanin, melanin, 멜라닌은 피부나 머리털에 있는 흑색 색소로 멜라닌 색소는 잘 아시는 용어죠. 멜라닌의 멜라노가 검은색을 뜻하는 그리스어 멜라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기분이 우울하다고 할 때 melancholy, 멜랑콜리라고 하죠. 멜랑콜리 우울한 기분도 검은색을 의미하는 멜라노에서 파생되었습니다. melanoma, melanoma, 멜라노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흑색의 종양이란 의미로 흑색종. 멜라노마는 흑색종입니다. 다음의 색상은 회백색을 의미하는 접두사. polio, 폴리오는 회백색이란 뜻으로 poliomyel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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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오마이엘라이티스. 이 용어는 회백색의 폴리오와 골수의 마이엘로 그리고 염증을 의미하는 ITIS가 결합하여 척수의 회백질에 염증이 생겨 마비를 일으키는 질환인 척수회백질염, 척수성 소아마비가 됩니다. 이를 간단히 줄여 흔히 폴리오라고 합니다. 폴리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아마비가 바로 폴리오입니다. 이상 색상을 나타내는 접두사를 살펴보았습니다.